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22학년도에 서울 최종 합격한 유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15분이 주어져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콕콕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제 점수고요. 제가 1차에서 85점을 받았고 2차에서는 92.67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받았고 최종 점수가 이 정도 나와서 커트에서 조금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노하우들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학부를 졸업했고 타 전공인데 이제 심리학을 이중 전공해서 교직 이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1년 동안 올인을 했었고 1년 동안 이진영 교수님 커리를 들었습니다. 관리반에 3번 연속 들어갔었는데 이제 제가 관리반의 중요성도 이따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초수라고 이제 물음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시험은 2번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학부생일 때 이제 분위기 삼아서 시험을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 분위기 봐서 봤던 시험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게 사립 위탁까지 가서 최종 면접에 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아마 여기서 학부 출신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학부 때 마지막 학기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공부 계획을 보면은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교육학이랑 전공 비중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육학은 20%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활용문제 스터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교육학을 보시면 문제가 사실 인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떨리네요. 네. 제 생각에는 활용문제 스터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친하고 편한 선생님들 한 분씩 있으시잖아요. 그 쌤하고 줌으로 켜놓고 혹은 전화로 그냥 어떤 주제를 잡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협동학습의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예를 들어서 줌에서 협동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그냥 편하게 토론을 해보면 이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문제 보시면 다 이렇게 활용 문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인출도 중요하지만 활용 문제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별 공부 계획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반에 들어가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반에 들어가시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나 관리반이니까 무조건 붙을 거야 이런 생각도 생기고 주변에 엄청 정말 열심히 하세요. 7시 반에 와서 다 앉아 계시고 나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반에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관리반 하프모고를 보는 도중에 자기 실력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혹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1월부터 6월에는 관리반을 목표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하고 모의고사반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사실 공부량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교재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스터디 부분입니다. 스터디는 제가 관리반 스터디 3가지 중요한 걸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오늘의 키워드 스터디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스터디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5명이서 하루에 하나씩 키워드를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오늘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다 외우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5가지 키워드는 어떻게든 암기를 하자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적어도 5, 25니까 25개를 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를 계속 억지로라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시간이 6시,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상 스터디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이 좀 깨졌는데 저희 팀원들이 같이 만든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보시면은 모든 선지를 다 연도별로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제가 한 기출 분석입니다. 교수님이 이 자료 다 주셨죠? 이 자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 거 색깔로 중요도로 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많이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면서 이거 나왔네? 내가 체크한 거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좀 희열도 느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기출 분석을 하라는 게 팀원들 분하고는 선지 분석을 하시고 혼자서는 올해 이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아들러의 허구적 최종 목적론이 이번에 기출에 나왔는데 중요한데 한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겠네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런 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진기 암기는 다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진기 암기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이게 다 선생님 나중에 현질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이것도 혼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팀원분들하고 함께 억지로 좀 강제성을 가지고 인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짝스터디도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짝스터디는 이랑 기상스터디 너무 중요합니다. 기상스터디는 보통 한 6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려고 했고 제 짝스터디 분이 조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은 좀 약간 혼을 내셔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좀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매일 인출 스터디를 했는데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해서 저녁 시간은 이제 거의 그걸로 보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루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만약에 가족 상담을 공부하면은 가족 상담에 공부한 모든 내용을 그날 1시간 반 동안 서로 질문을 계속하면서 스파르타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스터디는 제가 되게 친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서로 뭐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단 상담 공부해보셨겠지만 정말 효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다 주제별로 과목별로 정리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중도 차단하기 효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바로 즉답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짝스터디 포인트라고 해서 3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짝스터디는 하나만 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하신 쌤들이 있다면 간헐적으로도 좋고 정기적으로도 좋고 여러 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짝스터디랑 개인 공부 중에는 개인 공부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근데 저는 계획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짝스터디 일정에 맞춰서 그날 공부할 걸 짰어요. 그래서 짝스터디 쌤들하고 일주일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날 내가 공부할 과목은 내 개인 공부 플래너에 적는 식으로 약간 역순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양은 개인 공부가 훨씬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짝스터디원과의 케미는 짝스터디 쌤이랑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참지 마시고 빨리빨리 교체하시는 게 나중에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저는 엄청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좀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성향이 안 맞다 하면은 그냥 뭐 양해를 구하고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빠르게 교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노하우 부분이 좀 중요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단권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권화는 그냥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권씩 분철을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7, 8월은 이렇게 2권을 만들었습니다. 절반씩 나눠서. 그리고 파이널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A3 사이즈로 크게 주세요. 그러면은 4층 프린트기에 가서 A4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제가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 교재이고 이거 다 제가 학원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 모의고사 문제집인데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이쪽하고 이쪽 보시면 여기 원래 백지예요. 여기 백지고 제가 교수님께서 주신 해설지를 잘라서 다 붙이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긴 A4지를 뒤집으면 백지잖아요. 이 백지가 앞으로 오게 모든 페이지 다 뒤집어서 그 분철을 하시면은 넘기셨을 때 여기가 백지가 나와요. 백지에 해설지를 붙이시면은 왼쪽에는 문제만 보이고 오른쪽엔 답지만 보여서 문제도 다시 풀 수 있고 답지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강추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암기 노하우는 뭐 청킹도 있고 이 샵 요약 노트는 제가 그냥 이 해시태그를 좋아해가지고 해시태그 형태로 제가 디자인을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개념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글씨가 별로 안 예쁜 편이어서 워드로 다 직접 쳤었고 스키마를 활용하시는 쌤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 수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찍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친한 선배가 교과를 한 학기 만에 경기도로 합격을 했는데 그 선배가 알려준 팁이 이 암기 수첩이었어요.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나오네요. 이렇게 Q가 있고 여기다가 융의 꿈의 기능하고 옆에 괄호하고 2를 적습니다. 꿈의 기능 혹시 두 가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쵸. 예시랑 보상?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적어놓고 뭐 화장실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혹 밥을 먹을 때 수첩을 펴서 예시 기능과 보상 기능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의와 각각의 의미, 뭐 효과까지 다 말로 인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했으면은 빨간색 체크. 이거를 계속 파이널 때 연습하시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그냥 달달달 암기하면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멘탈 관리는 이거 제 진짜 플래너고 보시면 이렇게 목표 점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받았죠. 네, 그리고 목표 점수가 있고 이쪽 보시면은 제가 1차 수석을 하겠다는 목표로 한 3월쯤에 적어놓은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스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는 계속 멘탈 관리를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할 때 제일 중요한 체크리스트 말씀드릴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답안을 정말 길게 쓰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학부 때 전공에서 제가 채점한 것보다 9점을 높게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문제인데 어떻게 9점이나 높게 받았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답을 길게 쓰고 좀 친절하게 풀어서 쓰는 게 답이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지가 되게 크시잖아요. 답안지가 크니까 두 줄을 나누신 다음에 좀 길게 쓰시면 좀 자연스럽게 맥락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못 본 줄 알았어요. 85점이 아니라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전날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잘 나왔던 이유가 제가 정말 진짜 길게 적었습니다. 아마 그게 좀 좋은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게 적는데 아무 말이나 적는 게 아니라 키워드가 무조건 포함되게. 예를 들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면은 뭐 무조건 자극, 조건 자극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게 적지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라는 것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시로 들어드리면 올해 기출에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라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 저희가 학원에서 제 기억에는 안 배웠어요. 근데 저는 맞췄는데 그게 제가 학부 시절에 그걸 이제 기말고사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학부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한 파이널 한 달 전쯤에 학부 거 한번 풀어보자. 너무 이제 맨날 똑같은 거 풀면 지루하니까.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박 이거 나 아는 거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았죠. 그런 거랑 뭐 모의로의 이요인 요인도 제가 딴 데서 봤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나와 하는데 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진짜 뭐 미주신경계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암기하시지만 나름대로 안에서 우선순위 정하시는 거, 기출 분석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2차 면접도 간단하게만 적어왔는데 2과일씩 답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12월에 다 연습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네, 이제 저도 지금 2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분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모자라면은 아예 거의 사실 이제 합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중독, 올해 기출인데 스마트폰 중독인 자녀를 둔 부모님께 상담을 직접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3가지를 넣어서 방안 3가지 넣어서 그러면은 즉석에서 어머님, 아버님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적어봤는데요. 왜 한사랑사학회를 왜 적었냐면 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장학사분들께서 앉아 계세요. 연배가 거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연배셔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끝나고 등산 가실 정도다 산악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분들이 다 등산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세뇌를 했거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지금 엄청 떠는데 그때는 별로 안 떨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세뇌도 계속 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슬럼프 극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냥 한 360일 동안 거의 매일 슬럼프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뭐 이렇게 맨날 힘들었던 저도 해냈으니까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슬럼프 극복은 이거는 다른 이제 친한 선배가 말해준 건데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책상에 10분만 앉아보면은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책상에 앉아보는 거. 그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되게 모순적이지만 그런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신체 슬럼프. 제가 8월에 좀 크게 한번 아파서 한 2주 정도를 아예 공부 못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 아팠었는데 이제 그때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됐었고 그때 제가 힘들 때 교수님께 막 상담을 했었어요. 저 이제 어떻게 망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때 쉬었으니까 더 자원이 되어서 파이널 때 달리면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쉬었던 게 좀 이득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마음 슬럼프인데요.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막 상담이 좀 부작용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꾸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막 내가 좀 우울하면은 내가 진짜 우울한 것 같고 DSM-5 읽어보면은 내가 이 증상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계속 이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자기 내면을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때마다 자꾸 농박을 하세요. 아리비티 해서 나 떨어질 것 같아. 나 떨어진다는 생각은 너한테 도움이 되니?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논리적 근거가 있니?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웃기지만 되게 도움이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쌤들 합격 부적을 만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쌤들 2023년에 임용되실 거라고 믿고 있고 합격 부적 찍어 가셔서 네, 이거 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